이틀 아무 일이 없는 휴무를 맞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고 있어요. 제가 쉬는 날엔 되도록이면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눈썹과 입술만 그리고 걷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제가 바뀌진 않았겠지만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에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태라기보다는 쌓이고 쌓인 저라는 사람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진 사람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사실 지금 세상에도 감정에 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예민해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 감정에 굉장히 저라는 사람이 기분이나 몸 상태나 그런 것들이 빨리 잠식이 돼요. 변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높낮이가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잘 변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의 의지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제가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 저만의 그런 높낮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약간 스톱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만의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길래 저의 방법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뭐 모두에게 적용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알면 좋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어제도 갑자기 퇴근하고 자기 전인가? 갑자기 짜증이라는 감정에 너무 확 온 거예요. 짜증. 다른 건 아니어서 짜증. 단순히 뭐 그냥 생긴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는데 짜증이라는 감정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너무 지속되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알죠? 자기 전에 짜증 나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순간 계속 그 짜증이 사로잡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원래 감정을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는 거였는데 감정을 그대로 강한 감정을 가진 채 자면 그게 다음 날에도 똑같이 지속된대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젠. 짜증이 막 가득 찼어. 그래서 짜증이 막 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짜증이라는 감정에 지금 갇혀있구나 라고 분리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좀 나랑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분리시키는 작업인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사실은 짜증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를 첫 번째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생각했을 때 짜증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감정을 아예 분리시켜서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왜 짜증이 났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 정말 별거 아닌 일, 대부분. 근데 어제는 이게 짜증이 났구나라는 거를 각성을 하면서도 계속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고 일단 잠이 들었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까지도 계속 제가 그 감정에 예민하게 되게 빠져 있어서 안 되겠다. 좀 걸어야겠다.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날 좋은 날 걸으면서 제 정신을 빼앗는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날 좋은 날 벚꽃 막 이러는 거 예쁜 거 색감 예쁜 거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제 주변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감정에 왜 내가 짜증났지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왜라는 이유를 알면서도 그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대부분 그냥 무작정 걷곤 하는데 그 걷는 것의 단점은 봄과 가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날씨 좋을 때는 무조건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은 좀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작정 정처 없이 걸으면서 예쁜 풍경들을 보면서 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주변 환경으로 돌려서 굉장히 단순한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거였는데 이 방법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같이 나갔는데 주말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막 이렇게 사람 엄청 많은 데는 잘 안 가거든요. 정말 웬만하면 잘 안 가서 돌아왔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오늘같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기분이 된다면 괜찮지만 정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는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어디 나가는 것도 멀리 나가고 막 옷 입고 이런 것도 귀찮을 때는 정말 근처 집 앞에 카페에 가서 천천히 책을 읽는 편입니다. 책을 읽곤 해요. 그렇게 제가 우울이라는 감정 같은 경우가 올 때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친구를 좀 고요함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주된 방법이고 이것까지도 다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진짜 무슨 감정 따위가 날 집어쳐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감정이 나를 지배했을 때는 사실 그냥 놓기도 해요.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기도 하고 그냥 뭐 친구들이랑 신나게 술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뻗어서 자기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런 방식으로 풀곤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것은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감정과 나를 분리시킨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 감정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라고 하면 오늘 약간 짜증이 많이 나오는데 짜증이라고 하면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짜증나, 짜증나, 너무 화나고 짜증만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막 짜증이 나 있는 그 상태를 어느 순간은 내가 지금 짜증이 났네? 라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뭔가 휩싸여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알게 된다라는 게 내가 짜증 속에서 바깥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나 지금 짜증났네? 라고 스스로 한번 그 감정을 끊어줘 보는 거죠. 그러면 살짝 감정이랑 나랑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그러게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났지? 이유가 뭐지?라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별 이유가 아닌데 사실 감정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지. 우울하면 우울한 거고. 그런데 별 이유가 없는 거라면 그 감정을 이렇게 뭐 걷는 거라든지 책을 읽는 거라든지 그런 다른 행동을 하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를 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반추하는 습관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계속 곱씹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보면 어, 소가 여물을 먹듯이 여물을 먹는데 보관해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습관이 어떤 기분이 나쁜 사건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 되새기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들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곱씹는 과정이 사실 괴롭지만 이게 제 스스로 의지대로 끊질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저랑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감정과 생각이라는 게 저랑 따로 노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게 계속 이제 떠오를 때는 그냥 두기도 해요. 아니면은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것 때문에 짜증났어. 뭐 사람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막 내가 좋을 때 막 해석을 하는 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그 사람은 정작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 저의 습관들을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끊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인지하는 것, 그것까지를 하면서 좀 감정을 정리하는 편이긴 해요. 음,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힘든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감정까지도 내가 막 자각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멈춰줘야 되고, 아, 나 지금 짜증이 나게 났구나라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버거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게 더 버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나 그런 공부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감정들을 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힘들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게 더 힘들다면 연습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어느 순간.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도 막 가르쳐 주다가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도 바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좀 많이 했고, 힘들더라도 그게 감정에 빠져 있는 게 더 힘들더라면 연습하면 분명히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전해드리고 싶고, 가장 좋은 건 찡찡거리는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막 약간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프로 찡찡거라고 찡찡거리면서 할 거 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엄청난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 그 친구들은 너무 힘들겠지만, 가끔 미안하긴 한데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이야기할 타이밍에, 혹은 물어봐요. 찡찡거려도 되냐, 지금 내 고민이 있다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없다면 지금의 세상에 놀러 오셔가지고 나도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들을 좀 저도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 추천책을 읽고 있는데, 또 이거 읽다가 갑자기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많단 말이야.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감정에 살짝 벗어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작은 행위들 있잖아요. 저한테 소소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짓누를 때면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플러스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감정 정리법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의 감정 정리법이 뭔지도 궁금하고, 요즘 어떤 감정에 빠져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것처럼 소소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유튜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